우리 투쟁 속에 동지오라 함께 가자 우리 동지의 손맞잡고 가로질러들 강산이라면 거기여자 넘어주고 차가운 파도 바다라면 거기여자 건너주자 해 떨어져도 우리를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너무 멋있는 감동적인 식사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 사무총장 직접 오셨습니다. 박종수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부위원장이신 전수미 변호사 오셨습니다. 권정덕 운전수석 행정관 오셨습니다. 일단 또 그리고 이제 곧 오실 건데요. 김성남 국회의원께서 한 3분 뒤에 도착하신다니까요. 그때 소개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박봉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의 축사 맞이해서 듣겠습니다.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절하게 힘들게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이 순간까지 송영길의 마음속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 아십니까? 이거 한마디 보고하려고 제가 왔어요. 선행 보고. 지난번 네? 눈물 나죠? 서울시 시장 선거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서 본인도 말하지 않고 저도 말을 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그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송영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송영길 그때 당시 서울시 시장 후보는 자신의 선행을 그때까지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바퍼 나눔운동 본부에 찾아온 분들에게 그때 처음 사실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국회의원 세비, 우리 시민들이 전 국민이 내는 그 혈세, 이걸 어떻게 다 받았으냐. 단 한 번도 모든 세비를 자신을 위해, 자기의 당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25%를 항상 떼놓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수익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덕입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 때 조직부총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승 대표님한테는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꽃길 많이 걸어오셨는데 제대로 지금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할 때 전대협 진군가에 그 전인가요?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더 쳐다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송영길 형님이 제대로 이제 정치인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학생회장이고 그리고 빨리 국회의원 되셨고 그리고 시장도 빨리 되셨고 오선하셨고 대표 하는데 3수인가 4수 가셨죠. 3수 하셨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번 버리면서 그리고 탄압 받으면서 제대로 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의 정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창, 안중근, 은봉길 이런 시대적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면은 20세기에 우리 또 민주화를 이뤘던 많은 시대사적인 그런 시대 소명을 이뤘던 인물이 등장했는데 저는 지금 22세기에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사적 전환에 인물이 등장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큰 전환에 시대적 소명, 역사적 숙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치의 퇴행 이게 현실이 되더라는 거죠. 그 현실의 퇴행이 됐는데 이 퇴행을 막아주고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름으로 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인물을 필요하는데 그 정책 하나의 정수로서 시대의 선봉장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송영길이 등장했다. 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회의지만 이게 또 한계도 있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만 제도 밖에서 저는 진짜 피눈물 나게 싸우는 분이 그 송영길 전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이 산 증인이고 송영길 대표가 선봉장에 섰다고 하면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듯이 그 주변에 많은 날개도 필요하고 손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에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시대의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선봉장이자 싸움꾼이자 함께 하는 동지가 되길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전포고가 용산까지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영진 의원님도 계시는데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명희 기자님, 권유기자부터 모셔서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기운 회사 전혜연의 인사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현재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정말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시절과 거의 유사한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그 정권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검찰 그리고 감사원 이 양대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이 정권을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포에 밀어넣고 그리고 그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민주진영을 탄압하고 압박해서 그래서 간신히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양대 축 중에 감사원을 향해서 전현희는 연일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검찰을 향해서 이 정말 거리에서 또 이 유튜브에서 국민들과 만나면서 현장에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향해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우리 송영길 대표님 응원하러 오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 검찰 독재 정권,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길 저도 힘껏 응원하고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금 멋진 축사를 듣다가요. 김승남 의원님이라고 멋지게 생기신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배우자 대신에 조영규 전 서울시 의원께서 향우들이라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님의 선전포고 수파기님의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당 대표를 하실 때 제가 사무총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을 모시고 2022년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으로서 치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송 대표님과 함께 치렀는데 정말 부족한 0.73%의 차이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선전포고의 대상인 진격의 대상인 윤석열 검찰 정권에게 저희들이 정권을 뺏겼던 그런 아픈 과정들을 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 대표님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신 게 아니라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시 인천공항에 왔을 때 제가 나가서 송 대표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고 그 시기에 검찰이 그렇게 송영길 대표님에게 문제가 있고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구속시킬 듯이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7개월인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근거와 내용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말 잔악한 아주 비정한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실 그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야 정권 교체 시기에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2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2년간 사법의 칼로 압박하는 대통령이나 또한 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에게 현재 단 하나의 증거와 내용도 없이 이렇게 사법의 칼날을 그 주변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지인, 밥 한 그릇 한 사람까지 샅샅이 뒤지는 이런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선전포고의 내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종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그런 싸움이지만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재명 당대표님과 송영길 대표님은 두 분이 이 대선 시기에도 그렇고 정말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면서 어떻게 진전된 제4기 민주정부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4기 민주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왔던 동지이자 같이 흉금을 터놓는 사이였지만 지금 두 분이 다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서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 마음들은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대표는 저는 당대표 되실 때도 정말 그동안의 민주당의 당대표는 무슨 파, 무슨 세력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송영길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가 준비했던 것으로 민주당 당대표가 되셔서 사실 민주당을 이끌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끌었던 당대표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조용한 사무총장이었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 송영길 선전포고의 서문의 내용처럼 정말 윤석열 검찰 정부의 무도한 민주주의 압살과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진시키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이 더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전진하고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 고향이 같습니다. 저는 풍양면이고 우리 대표님은 대서면 출신인데요. 사실 오늘 제일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제 존경하는 황상우 신부님과 박성우 선생님, 또 많은 정몽구 이사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계종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우 총무원장님, 사실 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책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조계사에서 하게 되냐, 사람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난 혹시 안면이 돌아와서 또 취소한다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부처님의 빽이 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 국교를 대표해서 우리 태성 우리 조계종 총무원 선거원 위원장을 맡고 계신 태성 스님과 우리 선우 스님 또 가선 스님 와 계셔서 조계종 총무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모시기가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이후 14명의 검사들이 대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은 아닙니까 이거? 여기 우리 아도 사기 피해자가 와 계세요? 네. 여기 정말 이 5천억이 넘는 사기 피해를 받은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력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최재원 부패 2부장인가?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왜 송영길 부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전포고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 변지 대표 가셨어요? 갔어요? 오늘 재판을 했어요. 오늘 변지 대표가 무슨 재판을 했냐면 윤석열 한동훈을 상대로 태블릿 PC 조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첫 공판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 판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을 이렇게 잡아준 그 판사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공판 기일에 한 명도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언론의 무신경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분들의 지지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전포고라는
쓰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우리 신부님도 와 계시고 최일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어떤 이 징벌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 저도 국회의원 5선을 했지만 이 5선하면서 뭐 했냐? 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권력을 뺏겠냐에 대한 니들이 고생을 해야 된다. 니들한테 또 정권을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 하늘이 주신 저희들의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란 속에서 축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이 검찰 이 정권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반성해서 다시는 이렇게 무능하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정말 유능한 민주정권 수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 인용에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인간들은 사회정치적 생명과 신뢰의 자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비겁하게 이 권력 속에 아부하고 편절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나서서 정말 내놈들의 죄를 이렇게 규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국민들의 외침이 있다면 이런 검찰 정권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국회의원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싸우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한데 막 의총에서 지금 탄핵하는데 한동훈 때문에 막 고민이 있죠. 근데 저 의견을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다시 전해주시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입니까? 1919년 3.1운동이 우리가 유관순 누나의 태극기로만 이해되지만 1919년 3월 3일이 원래 고종 황제가 독살돼서 인산일이었어요. 장례식 날이었는데 장례식 날 3.1운동을 하면은 불경이 된다 그래서 3월 2일로 옮길라 했더니 그날이 주일이어서 기독교가 반대해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가 독살이 돼서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 인사들을 계기로 3.1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가 유관순 33인 대표만 생각합니다만 그 한 달 동안 전국적 시위에서 7,000명의 우리 민족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7,000명 몰랐죠 잘? 7,000명이 죽었다고 일제 그 경찰들한테 그 한 달 동안 그 피 맺힌 7,000명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한성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정부 합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서 그 독립군이 만들어서 최초로 우리 독립군 총대장이 이 일본 외적들을 때려부셨던 게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 전투 그 빛나는 홍범도 장군과 김좌신 장군 맞습니까? 근데 이 홍범도 김좌신 장군을 몰아내고 육군 사관학교에 반도 특설대로 자국의 독립군을 때려잡고자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러한 사람을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그 흉상에 세웠던 이 나라 정말 이게 정권을 뺏긴가 나라를 뺏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싸움이나 우리 모두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국권 수호 회복운동과 독립운동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용산 용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용산으로 이사 온 이유가 제 아내가 용산 출신이라 우리 함세웅 신부님하고 남정초등학교 같은 동문입니다. 우리 함세웅 신부님도 용산 남정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제 아내가 남정초등학교 신광여중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성심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돌다 우리가 인천에서 제 아내를 고생시키다가 다시 이제 일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바로 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제가 좀 가까이 있어야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그런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 지금 집무실을 두고 있지만 제가 사는 용문동 바로 옆에
교창부동의 우리 산무사 윤봉길, 이봉창 여사의 혼인수가 있고 백범의 혼인수에는 바로 옆 동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봉창 그 기념관을 조그맣게 우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밤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봉창 여사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날 정말 미주바시 일본 황궁 앞에 히로히토가 가는데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 이봉창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정말 재정적 후원이 다 끊겨서 존립이 어려웠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봉창 열사가 용산 출신인데요. 이봉창 열사가 한인애국단 가입 1번 1호 한인애국단원입니다. 그 애국단원의 그 단원 명세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면 거기에 수류탄을 들고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열사가 한인애국단 선서를 하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우리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한인애국단이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수류탄과 도시락 털려는 윤봉길, 이봉창 열사의 애국적 단심이 지금도 몸으로 피로 전기로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정말 이 한국애국당 일원에서 이 검찰 독재의 수계를 반드시 처단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박성구 선생님이 지금 과천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주신 민요 방본이니 본고라의 방정이라 백성이 우리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한 법 정신을 제가 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을 피면 제가 파리의 거리를 5개월 동안 돌아다녀봐도 파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서울에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조국을 정말 이 암세포 바이러스 같은 일부 검찰 애들이 아무것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거 뭐 있어요?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온 연세대 상대 교수. 제가 상대 다닐 때 그분의 아버지가 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연대 교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가가지고 술 먹고 순천에 놀면서 고시도 8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하면서 그 와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그거를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를 기피한 사람 아니요. 뭘 했어? 이 나라를 자기가 민주주의에 싸우기로 했어요. 평생 갑질로 말이죠. 잡아가지고 윤호진한테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맨 접대받고 부산 저축은행 빼주고 삼보 통원이가 뭐 애들 해주고 맨 만나는 특수부 검사하면서 만나는 재벌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나중에 나서 다시 친구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한통속이 돼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정말 이 조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정말 이게 막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막 피가 끓어서 몽둥이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수사조정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조정심의 제도라는 것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기한도 없잖아요. 3년 전에 이재명 2년, 송영길 지금 7개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검찰이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8개월, 1년, 2년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망하는데 우리의 정치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재명이나 송영이 버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집 망하는 겁니다. 기업 다 망하고 다.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검사할 때 한 5명이 자살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냐고요. 그래서 수사조정심의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으로 자기가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부당한 탄압이라 그래가지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심의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시 양창수 대법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해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유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해서 불기소된 게 한동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송영길이 돈봉투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제가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돈봉투 문제 관련 없다. 지금까지 녹취록 송영기 시켰다는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였어.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니까 무슨 나한테 무슨 4천만 원 무슨 삼자 뇌물이라고 송영기를 모욕하는 거 내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조사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우리 정봉구 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조직입니다.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수백 명을 지금 조사를 해서 별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코바나 컨텐츠나 조사하십시오. 정말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수억원의 협찬을 받은 걸 서면조사하고 후임이 처분했던 이런 새끼들이 말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야.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적 7조이나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그리고 지금 변 기자가 주장한 대로 태블릿 PC 주가 조작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원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기대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굴뚝 있어 굴뚝으로 머리를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아, 불쾌하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밤에 자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재밌고 우습겠어요. 와 이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천공 말을 들었더니 대통령이 되는구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응? 칵테일 마셔가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정말 조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끄러운 국민의 몫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이 노래가 더 절실하게 들려주는 요즘에 우리가 가졌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지켜나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저는 계속 싸우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성대에 애쓰다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외쳤던 그런 자세로 검찰 앞에 싸우고 저를 검찰이 소환한 날 대국민 대검찰 투쟁 선언을 낭독하고 검찰을 가서 들이받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년에 이거를 더 이상 두면 나라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올해 말 내년에 끌어내야겠죠. 그래서 11월 달에 한동훈부터 어디준 손준성 탄핵 소추하고 이동만도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범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전체 촛불의 힘으로 여러분 밀어붙입시다 여러분. 내년 새해에는 윤석열이 도저히 대통령 못 해보겠다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